결막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흔히 하는 익상병이랑 결막 이완증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결막이랑 눈의 가장 바깥을 덮고 있는 얇고 불투명한 막이고 흔히 이제 흰자라고 불리긴 하는데 사실은 이제 흰색은 아니고 결막 뒤에 이제 흰색의 동막이 비쳐 보여서 이렇게 이제 불리기도 합니다. 결막은 크게 이제 안구 결막과 눈꺼풀 결막 두 군데로 이렇게 나뉘고요. 결막을 단층으로 잘라보면 상피랑 실질로 나뉘는데 상피 쪽은 표면의 상피세포 결합이 좀 느슨하고 바닥막이 좀 얇아서 외부 물질이 실질로 쉽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질 안쪽은 섬유혈관성 결합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막은 이제 안구의 가장 바깥층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자극으로부터 눈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혈관과 림프 조직이 많기 때문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왔을 때 이런 것들 좀 막아주는 면역적인 방어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염이 되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충혈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주변에 이제 결막 안쪽에 술잔 세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점액을 분비해서 눈물층을 안정화시키고 안구가 이제 원활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먼저 익상편에 대해서 살펴보면 익상편은 안구 결막의 섬유혈관 조직이 각막 쪽으로 증식하는 질환이고 분날개라고도 합니다. 사실 이제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가장 유력한 거는 자외선 조사 때문에 주변의 융부가 손상이 돼서 자라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수적인 이 부분 염증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면역 변화, 그리고 최근에는 창상 치유와 관련된 유사한 증식성 질환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간혹 이게 이제 분날개처럼 보이는 조직에서 상피 내 종양이 발견되기도 하기 때문에 진단과 치료 외에 신중해야 되기도 합니다. 익상편을 그레이딩을 하면 자라나는 길이랑 두께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레이딩을 나누기도 하는데 길이가 길고 두께가 두꺼울수록 나중에 이제 수술을 했을 때 재발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술 방법을 선택할 때 저희가 이제 중요한 참고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 언제 수술할까요? 가장 크게는 익상편이 난시를 유발하기 때문에 백내장 있는 환자분에서 익상편이 같이 있다고 하면 보통은 익상편을 먼저 수술해서 난시 영향을 배제하고 이제 인공수정체 도수를 정확하게 계산한 다음에 백내장 수술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동공 근처로 많이 침범하게 되면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보통은 이 단계 전에 수술을 진행합니다. 이외에도 환자가 이제 지속적으로 충혈을 얘기한다거나 외관상으로 스트레스 때문에 수술적인 요구를 한다면 수술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근데 이제 30, 40대 이하의 젊은 층은 세포 증식력이 좀 왕성해서 수술했을 때 재발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 이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수술 방법은 과거에는 이제 단순 익상편이 이렇게 절제해서 공막을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진행했는데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는 재발도 잘하고 이렇게 이제 노출된 공막 부위가 얇아지는 공막 연화증 위험이 있어서 최근에는 하지 않는 수술이고 이 부위를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봉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주변에 이제 결막 조직을 회전시켜서 봉합하는 이런 방법도 있지만 이 두 가지 또한 이제 공막이 노출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미니플랩이라고 이렇게 이제 절개를 아주 최소한만 절개창을 낸 다음에 익상편을 제거하는 방법도 있고 가장 흔히 하는 수술은 융부결막 이식법이라고 해서 위쪽에 있는 융부와 결막을 떼어낸 다음에 그 조직을 익상편 제거한 조직 그 자리 위로 이렇게 붙이는 그런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재발률이 낮다고 해서 알려져 있는 수술이고요. 융부결막 이식법은 각막 융부에 있는 줄기세포가 각막 재생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회복에도 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녹내장 환자의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위쪽에 있는 결막 쪽으로 수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에서는 보통은 이제 위쪽보다는 아래쪽에서 융부를 채취해서 이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술하는 영상을 보면 이제 마취를 한 다음에 이분은 사실 익상편이 그렇게 심한 분은 아니긴 한데 익상편 조직을 이렇게 떼어내고
안쪽에 있는 섬유혈관 조직을 잘 긁어내야 재발을 덜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떼어낸 부위의 자리 사이즈를 측정한 다음에 그 사이즈만큼 문부를 이제 그려서 여기도 이제 마취를 한 다음 잘라냅니다. 각막에 가까운 윤부까지 잘 채취를 해야 추후에 이제 재발도 덜하기 때문에 위쪽까지 잘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떼어낸 부위를 아까 익상편 절제한 부위에 이제 덮어서 생체 접착제로 붙이거나 아니면 이제 봉합을 해서 수술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붙일 때 봉합사를 사용할 수도 있고 생체 접착제를 사용할 수 있는데, 봉합사는 이제 술에 이물감도 있고 염증도 잘 생길 수도 있고 회복이 좀 더디다는 단점이 있고, 생체 접착제는 수술 시간도 훨씬 단축되고 어쨌거나 이제 실이 없기 때문에 술의 염증이나 자극에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지만 비용적으로는 조금 더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재발한 경우에는 이미 이제 채취된 윤부에서 또 재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고텍스나 아니면은 양막, 자각 호전막 이식 같은 것들을 고려해볼 수 있기도 합니다. 이식하고서 주요 합병증은 일단은 재발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초기에는 이렇게 이제 이식편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막 쪽을 너무 제거를 많이 하다 보면 각막이 패이면서 델렌이라는 질환이 생기기도 하고요. 특히 재발한 경우에는 수술 부위 이제 유착 때문에 안구 운동 장애가 생기면서 목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결막이완증을 살펴보면, 결막이완증은 노화 등으로 인해서 느슨해진 결막이 이렇게 이제 주름을 형성해서 아래 눈꺼풀 위로 붉어져 나오는 질환이고요. 눈물이 고인다거나 이물감이 생긴다거나 건조하다거나 여러 가지 증상 표현이 있기 때문에 감가되기가 쉽습니다. 주요 원인은 노령화에 따른 탄력 섬유의 변성으로 알려져 있고 만성적인 염증이나 결막 충혈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술 방법은 고전적으로는 이제 늘어진 결막 자체를 이렇게 절제를 할 수가 있는데, 윤부에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초승달 모양으로 그림을 그린 다음에 절제를 하고 이제 봉합을 하는 건데, 심한 결막 이완에서 효과적이긴 하지만 과하게 교정될 수가 있어서 이로 인해서 눈꺼풀이 뒤집어진다거나 봉합사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합병증이 있을 수 있고 수술이나 회복 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영상이 조금 흐리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도안을 먼저 그리고 그린 만큼 이제 이완된 결막을 절제를 합니다. 이후에는 절제된 결막을 단순히 봉합해주는 것으로 수술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늘어진 결막 자체를 뒤쪽에 이제 안쪽 결막으로 고정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봉합사를 사용해서 고정을 하기 때문에 결막을 절제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봉합사에 관련된 이물감이나 불편감, 관련된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폴러 카털이나 코아귤레이션 포셉 같은 걸 사용해서 늘어진 결막 자체를 이제 수정해서 수축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수술이 시간이 짧고 회복이 짧기 때문에 짧고 봉합사와 관련된 합병증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교정량이 좀 적기 때문에 재발 가능성이 있고 반복적인 시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늘어진 결막을 포셉으로 집어서 직접적으로 수축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르곤 레이저를 이용해서 결막 조직을 수축시킬 수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고주파를 사용해서 아까 소작하는 것처럼 수축시킬 수 있긴 한데, 고주파는 커터리에 비해서 이제 5배 이하의 열전도를 보이기 때문에 조직을 손상을 최소화시키면서도 이제 늘어진 조직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서의 소작술이랑 이제
비슷하게 봉합사 관련된 합병증이 적고 대신에 이제 요 기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구 우선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수술 방법은 앞서의 커터리랑 비슷하게 늘어진 조직 자체에 직접적으로 열을 가해서 수축시키는 건데 보면은 이게 니들도 훨씬 얇고 주변에 조직 손상이 되게 적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봤던 내용을 요약하면 결막의 구조가 이제 상피와 실질 두 개의 구조로 나뉘어져 있고, 그다음에 익상편은 자외선 관련된 증식성 질환이라는 것, 그리고 이 익상편 수술 방법 중에는 흔하게 이제 융부결막 이식법을 해서 재발률을 낮출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결막이완증은 결막 절제나 전기 소작, 보조파를 이용해서 이제 제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